안녕하세요. 아는형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컴퓨터는 스케치업 그리고 CAD를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사무실과 집에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만들게 된 컴퓨터인데요. 일단 CAD 같은 경우에는 2D CAD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쪽은 사실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가 없는 분야이고, 스케치업이 조금 문제인 건데 지금 연습 중에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고, 그래픽 카드는 렌더링에 있어서 그래픽 메모리가 조금 크면 좋고, 그리고 또 다중 코어를 엄청나게 잘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싱글 코어 성능이 좀 괜찮으면 잘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른 부품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일단 CPU 라이젠 7500F 중고 CPU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제가 자주 쓰는 A페이서 6000MHz짜리 32기가 메모리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기가바이트 B650MK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SSD는 제가 다행히 조금 쓸만한 SSD가 중고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꽤 저렴한 가격으로 1테라 제품 D램 있는 인텔 670P 라는 제품으로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엔 이 역시나 중고로 RTX 3060 12기가 제품으로 넣게 되었고, 뭐 쿨러 같은 경우에는 노바6 항상 너무 자주 쓰는 제품이잖아요. 이거는 딱히 소개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i5 12세대 12400에다가 메모리는 16기가, 그래픽카드는 1080ti 11기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로도 지금 연습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어떻게 나올지 아직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일단 라이젠 7세대 같은 경우에 현재 돌고 있는 루머상으로는 이제 CPU 클럭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도 개선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7500F를 약간 임시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6코어나 8코어의 라이젠 7세대 제품이 나왔을 때 CPU만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충분한 성능 향상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도 670P가 QLC 제품이어서 출시 당시에는 혹평이 많았었는데, 요즘 SSD 시장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670P면 지금 와선 혜자 중에 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D램도 있고 믿을만한 제조사에 불량률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봤어요. 추후에 이제 CPU만 업그레이드하면 아마도 더 좀 어려운 무거운 작업을 돌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품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부품 뜯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처음 아는형네 연구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또 부품 뜯고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들을 모두 뜯었습니다. 이게 참 제가 블로그에서도 느꼈었던 건데, 선호하는 부품들이 항상 일정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을 또 반복을 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는형네 연구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괜찮게 구입을 해서 써멀그리스 제도포 작업을 이미 완료를 해놨어요.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가바이트처럼 그렇게 이상한 부분이 없어서 컨텐츠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온도 그리고 정상적인 작동 모두 확인하고
검수하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추천해봐 드린 거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꽤 튼튼하게 생긴 전원부 방열판과, 그리고 실제 스펙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튼튼한 전원부, 그리고 SSD 방열판, 그리고 첫 번째 슬롯에 있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 이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스티커를 이제 부품 구매하셨을 때 이 스티커를 안 붙이시고 그냥 쓰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가 없으면 이제 유통사에서 아무래도 AS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원래 이제 시리얼 넘버를 자세히 잘 관리를 하는 게 유통사의 책임이지만, 그걸 이제 워낙에 많은 부품들을 유통하다 보니 이 스티커가 없으면 자꾸 뭐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스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이 스티커 없는 제품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구매처에 클레임을 걸면 되실 것이고, 꼭 이제 스티커 안 붙이고 그냥 박스를 버려버리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바6 쿨러,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히트파이프도 6개, 그리고 꽤 괜찮은 이제 CPU 접촉면 자랑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껏해야 2만원 정도 되는 쿨러인데, 이 커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 모양새적인 걸 제외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RTX 3060 같은 경우에 TGP가 170W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라이젠 7500F는 이제 기껏해야 100W 남짓 먹을까 말까 한 친구고, 그러면 전부 다 해서 이 시스템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전력 소모량은 300W 내외 정도가 최대치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이제 막 700W, 800W 되는 그런 파워를 선택하면 정말 아까운 거죠. 뭐 이 또한 이제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댓글들을 참고해 보면 생각은 뭐 물론 전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파워 제조사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력 소모가 좀 넓게 잡으면 최소한 30%, 40%에서 60% 정도까지 이제 전기를 소모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파워의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파워의 효율이 그럴 때 가장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CPU와 이제 그래픽카드, 이 둘이 동시에 풀로드 걸릴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잘 모르시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PU도 뭐 진짜 100%, 그래픽카드도 진짜 100%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파워에 조금 아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품 소개를 모두 마쳤으니 이제 가조립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고 또 그렇게 항상 하는 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메모리 테스트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 50분 정도 두 번의 사이클 동안 메모리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CPU 클럭은 5.2GHz, 그리고 최대 전압은 1.2V 정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5세대라서 그런지 온도가 굉장히 착해요. 지금 보면 73도 최대치에다가 전력 소모는 73W, 이 정도라고 하면 기존에 쓰던 i5 12400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전력 소모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메모리 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조립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시네벤치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을 마쳤습니다. 이 케이스는 MSI의 120A라는 케이스이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본 펜이 6개 달리고 미들타워 케이스입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면부, 상단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상단에 USB 포트 중에 이제 USB C 타입이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 포트 두 개 전부 다 3.0으로만 구성돼서 C타입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쓸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이제 철판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지금 보이게 되면 이 그래픽 카드가 조금 긴 편이라서 그래서 케이스를 미들타워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미리 돌려놨는데, 지금 보게 되면 3D 마크, 벤치마크를 돌려놓은 상태이고, 그래픽 점수 그리고 CPU 점수 나름대로 되게 균형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 GPU 온도를 보게 되면 최고 온도 66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그래픽 카드 써멀 제도포 제가 미리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온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네벤치를 미리 돌려놨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시네벤치 점수 약 15,000점으로 일반적인 7500F의 기본 점수 대비 굉장히 좋은 점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i5 12400이 12,000점 정도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20-30% 이상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2400과 그리고 7500F 둘 다 6코어 12스레드 구성인데 점수가 이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 싱글코어 성능이 확실히 향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네벤치를 돌리면서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전력 소모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1.15V 정도 굉장히 저전압에다가 지금 온도도 75도 전후 조금 더 올라가네요. 77도 80도까지 가는구나. 무한히 올라가는데. 네, 7500F도 온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력 제한을 풀어놔서 그런지 온도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뭐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쿨러 비닐은 정상적으로 잘 떼어놨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저도 5세대 CPU 되게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놀랍네요. 그리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에는 95W 정도 먹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점수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15,000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점수상으로 봤을 때 라이젠 6세대 9600, 9500F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생각보다 점수로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온도라든지 전력 소모는 굉장히 낮고 준수합니다. 제가 따로 기본적인 순정치보다 클럭 속도를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세팅해 놔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체크해 봐서 혹시 이게 온도상으로 안정성을 저해할 만큼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조금 더 조정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중고 부품과 신품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 가성비 괜찮은 작업용 컴퓨터,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구매 요청해 주신 고객님한테 딱 맞는 안성맞춤의 사양으로 잘 제작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